네, ETF 시황입니다. 오늘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혼조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한도 합상 여부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제한적인 하방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ETF가 0.15% 밀렸고 QQQ는 0.23%, 다이아가 0.34%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속스 ETF는 0.51% 조금은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인데 반도체 메모리 업체가 좀 부진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 함께 좀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기술 섹터 0.04% 조정받았고 금융은 0.43%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있고요. 또 금리를 동결할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점 함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변동성은 무려 3%대나 튀어오르면서 여전히 좀 이슈가 많다라는 점을 반영을 했고요. 금채굴 산업의 경우에는 금값이 4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0.88%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조정을 받았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원유값은 마이너스 0.22%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급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상방 압력이 가장 컸던 건 빅스 선물인데요.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채굴, 천연가스, 에너지, 나스닥 하락 이렇게 돋보이는데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캐나다 서부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ETF는 건설지역은행, 금채굴 하락, 원유, 중소형주 이렇게 돋보이는데요. 건설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침체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상 연결해서 ETF 시황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리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박권 탈피를 시도했습니다. S&P 500은 1.65%, 나스닥은 3.04% 급등하면서 대략 9개월 내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달성했고요. 특히 나스닥 주간 상승률은 지난 3월 말 이후에 2달 내 최대폭이어서 빅테크 위주 기술주가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번 주에도 뚜렷한 호황세가 부재한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뉴스 플로우의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공화당 사이의 실무 협상은 현재 교착에 빠졌고요. 지난 금요일 협의를 재개했는데 진전이 없이 협상은 일찍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회의 일정 또한 현재는 예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불확실성 여전히 높다는 점, 이러한 점이 이제 증시에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데이트인 6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 상황인데 시한은 촉박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 경험상 미국 연방 정부의 디폴트는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함께 감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미국 디폴트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산 가격을 좀 지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제 VIX 변동성 지수가 16포인트 선을 나타내면서 1년 내 최저 수준을 좀 근접한 점도 시장에서는 이제 부채 협상 관련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또 반증하고 있습니다. ETF 측면에서 한 주간 글로벌 ETF 상승률을 살펴보면 상승률이 높았던 ETF들은 가상자산 관련된 ETF가 12에서 한 14% 정도 상승하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산 가격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관련 채굴업체 혹은 이제 거래소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간 단위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또 반도체 관련한 ETF들도 8%대 강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가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 간의 AI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5% 급등을 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좀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주간 단위 성과가 부진했던 ETF들은 주로 신흥국 주식 투자 관련된 ETF들이었는데요. 지난주 달러화 강세 영향이 좀 컸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과 경제 지표 호조로 긴축 우려가 다시금 조금씩 재부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 전환을 했는데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변동성에 민감한 신흥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 영향에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금 채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ETF들도 마이너스 5%대 약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가상자산과 반도체 ETF는 강세를 보인 반면에 신흥국과 금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진전 여부, 그리고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을 주목하면서 추가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협상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증시에는 악재가 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협상이 불발될 경우 즉각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의 주가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반대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재무부가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관련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시도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주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점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점입니다. 다만 여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어서 이번 주에 발표 예정된 FOMC 의사록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데요.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리고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발표 예정인데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라서 현재로서는 증시의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의 핵심 테마주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24일 발표가 예정입니다. 챗 GPT 관련 대표적인 인공지능 수혜 기업으로 꼽힌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초 이후에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로 주가 상승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여부가 여전히 좀 진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 특히 엔비디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ETF 테마도 짚어주시죠.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엑스데이트인 6월 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련한 뉴스 플로우에 증시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 가격 움직임의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어서 장기적인 변동성 관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나스닥 중심의 증시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 있고, 또 빅테크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이후에 2분기 DRAM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하락폭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3분기부터는 추세적인 반등 시도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시장의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채 한도 협상 악재로 시장 조정을 받을 경우 반도체 기업 주식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서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리 고점 기대감에 미국 장기 국채 투자도 여전히 유효한 테마인데요. 추가 긴축이 없어도 될 수 있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그리고 미국 지역은행 파산과 관련한 크레딧 위기 우려감이 더해져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이도 일정 부분 긴축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우려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관련해서 이제 듀레이션이 긴 초장기 미국 국채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횡보할 경우에는 3.8%의 인컴 확보가 가능하고, 또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선반영해서
자본 차익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 이후에 미국의 초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도 원화로 10조 원 정도 이상 꾸준히 수립이 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ETF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초장기 국채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나 미국 바깥의 해외 증시는 어떤 부분을 좀 관심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이제 우호적인 수급 여건에 따라서 양 지수 모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52%, 코스닥은 2.35%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도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서 현선물 양 시장에서 모두 강한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기관도 전기전자 업종 매수세에 동참을 해서 해당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연초 이후에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한 2차전지 관련한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 양상은 좀 더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진전 여부가 중요한 시황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업종별 수급에 따른 차별화 장세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해졌던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관련된 업종 ETF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순매수 유입으로 주가 하방이 단단해지고 있어서 또 국내 상장 ETF 투자할 경우 반도체 관련된 ETF도 편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주 25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낮을 전망입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통위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과 함께 ETF 시황 정리해봤습니다.